예,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48시간 연장한 것은 우리가 합의해서 연장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미국이 48시간 연장하자고 해서 우리가 따라간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근데 그건 따라갔다고 볼 수가 없고, 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우리 입장을 갖다 놓고서 자기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을 더 달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글쎄, 더 달라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건 우리는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도 고민이 필요하게 더 달라면 줍니까? 안 주잖아요. 줄 수 있는 거죠. 그건 협상에 따라서. 줘요? 아니, 안 주잖아요. 안 주니까. 4월 1일까지 하면은 할 수 있다는 안 거죠. 주니까 TPA 때문에, 우리가 TPA라고 하는 소위 미국의 무역 촉진법에 의해서 날짜를 모든 스케줄이 정해져가지고 우리가 4월 1일까지 정했던 거예요.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3월 30일까지 하기로 했다가 못해서 미국이 말하자면은 연장한 것인데 우리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자, 우리도 그럼 사정이 있으니까 이틀 주쇼. 안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30일부터 그러니까 48시간만 얘기하는 그것이 거죠. 모든 것이 미국의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본다고 한다면은 이 48시간 연장한 것이야말로 이 한미 FTA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굴욕적인 협상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굴욕 협상의 백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얻은 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거기서 얻은 것도 없고 더 많은 것을 잃었다는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예.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예. 저 최병일 원장께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박태호 원장께서는 이것이 어찌 보면 굴욕적 협상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4월 1일까지가 미국 시간이 데드라인인데 예. 시간을 좀 더 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끄덕이실래 제가 좀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최병일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국 협상단, 특히 한국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고위 협상단은 분명히 4월 1일 자정까지가 미국 TPA가 부여하는 협정 체결 의사를 통보하는 시한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통례적으로 미국 의회가 이제 주말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3월 30일 오후 시간까지 이제 계산한 건데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분명히 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끌려가는 협상이다 아니다는 우리 관전하는 사람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3월 30일 그 당시에 신문지상에 보도됐던 이른바 양국이 합의할 수 있었던 그 패키지의 내용과 그리고 4월 1일 타결됐을 때 패키지 내용을 보면은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걸 얻어냈습니다. 가령 3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한다고 돼 있지만은 최종 타결에 보면은 3,000c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시 철폐도 있고 또 이 부품도 적시 철폐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섬유랄지 또 이 농산물 같은 것들은 저희가 상당히 나름대로 이 선방을 하고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것이 과연 진짜 끌려가는 협상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만 할 것이냐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 마지막 이틀에서 저쪽의 양보를 얻어냈다라는 것이 반증한다라는 주장이신데요.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은 협상에서 무엇이 다루어졌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레터도 오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표현되기도 했었는데 우리는 이른바 마지노선이라는 게 국회에 공개된 적도 없고 이게 사실 진정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내놨다는 마지노선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가감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관계에서 명확한 것은 우리는 이른바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미국에게 내놨는데 미국은 자기의 마지노선을 내놓지 않고 서로가 약속했던 시간을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의 방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자신의 협상 전략을 우리 패를 보고 재구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은 정작 TPA 시한에 쫓기지 않겠다 하면서 계속 TPA 시한에 쫓기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시한에 맞춰서 우리가 내놓을 패드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그 이틀 동안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부가 공개를 안 하고 정부 한미의 합의에 따르면 이건 3년간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협상 전략상 우리가 확실히 밀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밝혀질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런 거 아닌가요? TPA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렇죠. 협상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그만큼 조금 유리한 것보다는 불리한 그런
여건이었지 않았나라는 것에는 동의하시지 않으시는지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대학 교수 되기 전에 8년 동안 국제 통상협상 현장에 있었는데 WTO 협상이랄지 가트 협상이랄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1대1로 맞붙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가진 나라는 EU 정도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모여서 하는 다자간 협상도 미국의 TPA 시한, 그 당시에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그랬는데 신속 처리 권한의 마감 시한에 맞춰서 협상을 합니다. 그런 뭐냐 하면은 미국의 어떤 독특한 이 권력 구조 때문에 의회가 협상 권한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고 예. 그 권한을 행정부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부여할 때 행정부에게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절차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오면은 협정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받든지 아니면은 거부하든지 하는 표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TPA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국과 협상에 임하는 상대방 국가로 하여금 미국 의회에서 수정 없이 이것이 통과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양면에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협상하는 나라가 불리하다고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예. 예,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예, 반론 듣고 요 얘기는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지금 뭐 TPA 그러니까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외국과 통상협상을 할 수 있는 좀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요 권한. 미국 행정부가 이 권한을 갖고 있는 동안 우리가 협상하기 편리한 건 사실일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나 또 FTA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은 단순히 TPA 시한에 협상을 하면 편리하다를 넘어서 TPA 시한이 마치 한국에게 부여된 대단한 기회이거나 마치 선물이어서 이 기간을 넘기면 굉장히 큰일 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얻을 기대 이익에 대한 우리 자신의 기대치가 너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PA 시한 만료 전에 빨리 끝내야 된다. 혹은 이 선물을 우리가 챙기려면 4대 선결 조건도 내줘야 된다.